What's up guys, 류석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신형 아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 R1 제가 정말 타보고 싶었는데 R6를 타면서 R1 그 위에 리터급에 대한 그 갈망과 혹은 그 궁금증 그게 정말로 많았었는데 이번에 R1을 타게 되었고, 또 이 R1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 R1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R1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R1이 그냥 이름을 바뀌어서 새로운 바이크로 나와도 될 정도로 그냥 완전히 다른 그런 바이크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개발자였으면은 이 R1을 정말 이름을 R1으로 그대로 써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다른 바이크예요. 왜 제네시스도 그 에쿠스를 버리고 G90을 만들지 않고 에쿠스의 이름을 그대로 살려서 EQ900으로 만든 이유도 사실 그 R1의 이름, 에쿠스의 이름, 그 원래 얘 R1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그 브랜드 네임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R1의 이름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스펙편 정말 꽉꽉 알차게 엔진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은 지루하시더라도 이거 한번 알아가면은 R1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간다라는 생각 드실 수 있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선 이 R1은 기존 디자인부터 엔진, 샤시, 그 다음에 모든 전자장비도 기존 R1과 완전 다르게 다 가져가요. 그래서 디자인부터 완전 다르고요. 매기가 연상되는 그런 얼굴.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R6도 그랬고, 이 R1도 그랬고, 개인적인 제 디자인 호불호니까. 그래서 약간 여기가 조금 뭔가 밋밋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 또 이게 사람이 또 적응이 되네. 이뻐 보이네. 이 눈이 찢어지는 이 눈빛이 굉장히 좀 날카롭게도 느껴지고, 그 밑에 하나씩 들어오는 LED 라이트도 굉장히 좀 강렬한 이미지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뒤에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기존 R1 빅뱅에 들어가 있던 여기 뒤에 시트 밑에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들어오던 그 머플러도 밑으로 다시 내려갔고요. 그 다음 엔진도 새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휠도 마그네슘으로 들어가고, 직경도 커지고, 브레이크. 그 다음에 탱크도 알루미늄으로 바뀌면서 좀 더 가벼워지고 한 1.6kg 정도의 가벼운 그 경량화가 가능했다고 해요. 이 바이크에서 위쪽에 차지하는 무게를 최대한 낮출수록 무게 중심이 낮춰지고, 그러면은 조금 더 가볍게 바이크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탱크의 알루미늄으로 바꾼 거는 굉장히 큰 경량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가야바 제품으로 바꾸고, R1 M 같은 경우에는 올린즈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스펜션에 대한 욕구나 혹은 그런 갈망이 있으시다면은 조금 더 큰 돈을 들여가지고 R1 M으로 선택을 하셔서 카울도 카본으로 바뀌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이크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기존에 그냥 가야바 제품도 충분히 좋은 제품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제가 타면서 특별히 지금 어제 조금 탔었는데 특별히 막 이렇게 서스펜션에서 불만이 느껴지는 부분은 없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도대체 그럼 올린즈면 얼마나 더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는데, 알차답지 않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 서스의 능력은 정말 일품이었고, 그러면은 조금 더 가까이서 한번 바이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들어와. 네, 이제부터 엔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볼 텐데요. 이번 스펙편은 외관을 보는 편을 넘겼습니다. 스킵을 했습니다. 이유는 외관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엔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부분이 없어서 외관은 그냥 사진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가까운 매장이나 이렇게 지나가는 R1을 보면은 그래도 실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이 R1에 대한 엔진에 대한 전문적으로 혹은 좀 깊이 다른 매개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이 R1 엔진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집중적으로 엔진에 대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 엔진 크랭크 축과 드라이브 축과 메인 축, 그
미션에 들어가는 메인축, 이 삼각형 구조가 기존 아론과는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크랭크축과 메인축의 거리는 같은데 이 메인축과 드라이브축의 거리는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그 메인축에 들어가는 미션 직경이 커졌습니다. 커지고 그 다음에 직경이 커짐으로써 그 미션 기어 하나하나에 물리는 부하량이 낮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얇게 가져갈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미션이 컴팩트하게 좀 작아지게 만들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경이 커지다 보니까 이 메인축과 드라이브축이 조금 더 멀어졌죠. 그래서 이 삼각형 구조가 기존 아론과는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 삼각형 구조는 이런 스포츠 모델, 레플리카 모델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방식인데, 일렬로 배치된 방식도 있어요. 그렇게 일렬로 배치가 되다 보면은 여기서 차지하는 길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 뒤에서 스윙암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져요. 결국 스윙암이 짧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스윙암이 움직이는 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휠 베이스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같은 휠 베이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가져가게 되면은 휠 베이스는 그대로 두되 엔진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스윙암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도 마찬가지로 이런 삼각형 구조의 축 배열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오일팬이에요. 오일팬이 기존보다 많이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얇게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일팬이 가감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일팬이라 하면은 이제 오일을 저장하고 있는 통인데, 그 오일 통이 이렇게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감속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속을 할 때, 감속을 할 때 몸이 쏠리는데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있는 오일도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쏠리면은 안에서 오일을 뽑아내는 스트레이너가 그게 제대로 못 뽑아내고 빨대 같은 거예요. 오일을 빨아내는 그 빨대 같은 건데, 여러분들 콜라 같은 거 이제 빨대에 꽂고 이렇게 마시다가 많이 안 들어있을 때 이렇게 흔들면서 빨면은 어떻게 돼요? 하면서 약간 공기도 같이 빨려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엔진도 이렇게 가감속이 많은 그런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G가 작용하면서 이제 오일이 한쪽에 쏠리거나 하면서 이제 오일을 제대로 못 빨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 아론 같은 경우에는 오일팬의 형상을 완전히 다 바꿔서 그런 가감속 G에 의한 오일 흡입이 이제 불량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오일팬이고, 또 전체적으로 유면, 그러니까 오일면을 낮췄습니다. 이 낮춘 이유는 조금 이따가 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이렇게 낮추고 그 다음에 이 엔진 오일팬 특성상, 바이크 특성상 배기 파이프가 밑으로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뜨거워요. 이 뜨거움에 잘 견딜 수 있게 내열성이 강한 마그네슘을 적용시켰습니다. 이 마그네슘을 적용시킨 오일팬은 이번 아론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이 얼터네이터입니다. 얼터네이터라 하면은 이제 엔진에 부착이 돼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서 발전기를 돌려서 이제 발전시키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 지금 아론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류, 뭐 어떤 전구나 뭐 하나하나 요소들을 전체 다 풀 AD로 다 바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들어가던 전류량을 낮출 수가 있었고, 결국 이 엔진에서 이 바이크에 필요한 전기량이, 전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얼터네이터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얼터네이터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었고, 또 센서를 재배치시키면서 좀 컴팩트하게 만들면서 좀 더 작아지는 경량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이 얼터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커버도 마그네슘으로 바꿨고요. 내열성에 강한 마그네슘으로 바꾸면서 더 경량화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 들어가 있는 엔진 피스톤인데, 이 피스톤은 기존의 엔진보다 보호를 직경을 1mm 더 키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이가 큰 피스톤이 들어가고, 그 이유는 이제 흡입 공기량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릴 그 밸브를 직경을 키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호가 커질 필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보호가 커지면서 엔진에 대한 부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줄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cc를 가져가지만 보호가 좀 더 커지고 스트로크가 짧아지면서 숏스트로크에 가까운 그런 엔진으로 더 만들어줬고, 하지만 이렇게 보호가 커짐으로써 무거워질 수 있는데 두께를 좀 더 얇고 더 강하게
가져가서 각 피스톤이 8.5g씩 더 가벼워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스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피스톤 생각하는 엔진은 이렇게 딱 원이 있으면, 제가 그래서 이 엔진 안에 들어가 있는 피스톤을 구했습니다. 직접 수배를 해서 꺼내왔어요. 자,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아론에서 꺼낸 피스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보셔가지고 이게 뭐 펩시 캔을 잘라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 아론에서 직접 꺼내온 이 피스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피스톤을 자세히 보면은 이 구조를, 보통 이제 콘로드가 안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이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틀어져 있어요. 이 틀어진 이유는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데, 정확하게 피스톤 왕복 운동이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올 때 약간 사선으로 당겨서 사선으로 밀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선으로 당기고 사선으로 밀어 올리다 보면은 이게 피스톤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게 피스톤이 실린더의 벽면을 긁으면서 내려오는 거죠. 긁으면서 내려오면은 거기서 마모도 생기고요. 거기서 출력 손실도 생겨요. 그로 인해서 이거를 약간 틀어줍니다. 옵셋을 시켜줘요. 이 중심선에서, 축에서 약간의 옵셋을 시켜줘서 이렇게 당기고 밀어보면은 이제 그 원래 중심에서 당기고 밀던 때보다 좀 더 그 마모를 줄이고 그 동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2mm 옵셋을 시켰습니다. 이 아론 엔진은 기존 MT09의 엔진은 이 옵셋의 양이 좀 더 많지만, 이 아론 같은 경우에는 고RPM을 써야 되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너무 옵셋을 시키면은 고RPM에서 오히려 또 손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은 2mm만 딱 옵셋을 시켜서 당기고 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스톤을 자세히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엔진 오일 팬의 그 유면, 엔진 오일 면을 낮췄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엔진 오일 면을 낮추면은 엔진 크랭크 축과 이 면에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여기 공기가 많이 생기면서 이 엔진이 밀고 내려올 때, 졸리나요? 잠시 기지개 한번 켜고, 엔진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공기를 이렇게 밀면서 꾹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밀면서 꾹 내려오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공기 밑에 있는 공기가 압축이 돼요. 근데 보통의 엔진은 4기통이고 크로스 플레인이 아닌 이상 180도씩, 이게 180도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위아래 위아래. EXID 노래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밀고 내려오면 압축되는 공기가 여기 올라가면서 상쇄돼요. 공기가 밀면서 내려오면서 오른쪽 다시 줄어드니까 다시 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 크로스 플레인 엔진, 이 CP4라고 적혀 있는 이 크로스 플레인 엔진은 이 엔진 배치가 180도가 아니라 약간 이런 식, 내리막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내려오는데 얘도 내려와. 야, 내 거 받아야 되는데 너도 내려오면 어떡해?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엔진과 이 유면의 그 공기의 양을 많이 가져감으로써 이제 좀 여유를 두는 거죠. 아무래도 작은 공기를 세게 압축시키는 것보다 큰 공기를 세게 그냥 압축시키는 게 여유가 있으니까 이 공기의 양을 많이 가져가고, 엔진 내 크랭크 안쪽에 있는 그 최적을 많이 가져가서 얘가 내려와도, 얘가 같이 내려와도 공기의 압축이 덜 되게끔, 그래서 이 하강 펌핑이라고 하는데 이 펌핑의 양을 좀 줄여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크로스 플레인 엔진 특성상 그 엔진의 공기를 주거니 받거니를 많이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거를 잘 못하면은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하강 펌핑에 의해서 출력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엔진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옆면이 잘려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옆면이 잘려 있단 말이에요. 옆면이 잘려 있으면서 밑으로 가져오던 공기가 실린더 벽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이 가지고 있던 공기를 쉽게 옆으로, 야 네가 받아, 지금이라도 빨리 받아, 이렇게 닫혀있는 엔진보다 이렇게 깎여 있는 엔진이
조금 더 빨리 드러나기 때문에 공기를 빨리 옆 피스톤으로, 옆 실린더로 넘겨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엔진 피스톤을 옆에 스커트를 이렇게 잘라냄으로써 공기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더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엔진입니다. 좀 어렵나요? 앞으로 좀 갈 길이 먼데 힘내자고요. 이 아론에 대한 엔진이 정말 제가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설명드릴 부분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설명드리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은 이 아론을 선택을 하실 때 내가 어떤 바이크를 선택하는지 알고 선택하면은 좀 더 내가 타는데 의의를 두고 이렇게 달릴 수 있으니까, 이래서 이런 느낌인가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 버리지 않고 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밸브입니다. 밸브는 기존의 캠 방식에서 로코암을 추가를 해서 밸브 리프트 양을 늘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엔진을 고RPM으로 올려야 돼요. 1000rpm을 더 올려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흡입 공기량이 많이 필요했고, 밸브 리프트량을 늘리려면은 이 스프링의 강도를 강하게 해야 돼요. 고RPM에서 굉장히 많이 떨리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피칭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가져가기 위해서 강한 스프링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무거워져요. 이 아론 엔진을 만들 때 정말 중점적으로 생각한 게 경량화인 것 같아요. 경량화. 어떻게 하면 가벼운 엔진을 만드느냐, 그리고 좋은 엔진, 그리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스프링을 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무거운 스프링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로코암을 추가로 해서 기존의 방식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코암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방식을 좀 알아가려 했는데 좀 찾기가 힘들어서 일단 로코암이 추가됐다는 것 정도만. 그래서 밸브 리프트량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직경을 2mm 늘리고, 그 다음에 흡기를 2mm 늘리고, 배기를 1.5mm 늘리면서 흡입과 배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또 흡기는 티타늄으로 만들고 배기는 스틸로 만들면서 좀 더 경량화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엔진 전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호보다 1mm를 더 키웠어요. 1mm를 키우게 되면은 이 피스톤과 피스톤 사이 그 실린더 벽의 그 피치를 줄여야 되는데, 이 기존의 아론도 한계점에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줄여서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1mm를 더 늘리면서 이 센서나 기어의 재배치를 통해서 이 전폭을 27.1mm, 크랭크만 봤을 때 27.1mm, 그리고 전체적인 엔진을 크기로 봤을 때는 약 33mm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보호는 커졌지만 엔진의 전폭의 크기는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엔진 클러치, 이 클러치는 슬리퍼 어시스트 클러치를 그전에 가져갔던 그 엔진 클러치와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이 직경은 R6와 같습니다. 같은데 클러치의 매수가 더 늘어나면서 기존 효율을 한 18% 더 늘리고 경량화를 가져가면서 효율은 더 높이고 무게는 다 낮추고, 그리고 R6랑 직경은 같지만 매수를 늘리면서 더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클러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겠지만 전부 다 이제 마그네슘 재질로 커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볼트를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하면서 이 경량화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느냐. 이 전체적인 바이크만 봤어도 198kg, 기존 206kg에 비하면은 한 8kg 정도의 경량화를 가져갔는데, 이 8kg라는 수치가 이 부품 하나를 가져가도 100g, 100g, 몇백 g 이라는데 그거를 8kg를 만들어야 돼요. 8,000g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존에도 엄청 무겁게 만드는 엔진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 바이크가 아니었는데 거기서 더 8kg를 빼야 되면은, 나는 살을 다이어트를 했어. 여러분들 다이어트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8kg를 빼래. 난 무리야. 난 더 이상 빼는 거 힘들어. 근데 얘는 8kg 더 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8kg라는 수치가 얼마나 바이크에서 큰 수치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런 작은 요소 하나를 전부 다 이제 경량화 재질로 만들고 경량 부품을 만들면서 정말 가벼운 그런 엔진을 만들어냈다. 자, 이 아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정말 컴팩트, 작고 가벼운 그런 엔진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은, 이렇게 엔진을 가볍고 작게 만들면은
기존에 안 그래도 이 엔진 배치가 힘든 바이크에서 엔진이 작아지면은 이 배치가 굉장히 좀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위치, 이 무게 배분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전륜이 52%, 뒤쪽이 48%를 가져가는 그 무게 배치를 내가 가져가고 싶은데 이걸 엔진이 너무 크고 공간이 없으면 내가 놓고 싶은 위치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엔진이 작아지고 컴팩트해지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놔도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 엔진은 딱 정확하게 앞에서 바라봤을 때 2번, 3번 실린더 가운데 엔진의 중심에 차륜의 중심을 맞춰서 넣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앞뒤로 봤을 때 이 엔진이 너무 앞으로 오면은 앞에 라디에이터와 이렇게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엔진을 조금 더 위로 올렸어요. 그냥 위로 올린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위로 올리면서 만들어내면서 엔진 무게 배분도 앞뒤도 52대 48로 이렇게 실현을 시켰고, 또 너무 올리다 보면은 이 흡기 그 용적이 줄어들어요. 에어클리너 용량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올리진 못하고 조금 올리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결국에는 엔진을 얼마나 작고 효율 좋은 엔진, 불필요한 공간을 안 가져가느냐, 너무 또 빡빡하게 만들면은 이 엔진 냉각 효율에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냉각 효율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리 오시죠. 자, 이번에는 냉각 효율 쪽입니다. 기존에 없던 오일 쿨러를 추가를 했어요. 이 오일 쿨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순행식으로 이루어지던 오일 냉각을 공냉으로 바꿨습니다. 보통 엔진 냉각을 생각하면은 순행이 좋다, 공냉식 엔진보다 순행이 좋다 생각하지만 오일 냉각에 있어서는 순행보다 공냉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공냉으로 하게 되면 오일 쿨러를 따로 설치를 하게 되면서 공기를 맞받아들이면서 이제 오일을 식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일을 냉각시키는 역할을 이 오일 쿨러가 해주기 때문에 엔진 냉각을 하고 있는 그 냉각수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야. 나는 엔진 냉각도 시켜야 되고 오일도 냉각시켜야 되는데 이제 오일이 앞으로 나가서 공기를 맞닥뜨리면서 이제 지가 알아서 싣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엔진 폭발열만 제어하면 되겠네, 엔진 전체 실린더 블록만 시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엔진의 냉각에 대한 그 냉각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라디에이터 용량을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라디에이터를 작게 만들면은 또 경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오일쿨러 설치하면서 더 무거워지지 않아? 이렇게 없던 오일쿨러가 생기니까 더 무거워지지 않아 생각하는데, 이 아론, 이 야마 이 시키들은 이 냉각 오일쿨러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 냉각 라디에이터 용량을 줄여들고 작게 만들면서 전체적인 무게는 더 경량화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엔진에 대해서, 이 아론 엔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렸던 그 스펙편의 형식과 다르게 엔진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알려드린 이유는, 기존의 다른 부분들은 이제 주행 중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아론에 대한 엔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게 잘 없었기 때문에, 엔진에 대해서 알려드릴 부분이 많았고, 정말 이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큰 맥락만 짚어도 이 엔진에 대해서 알 게 너무나 많은 엔진, 어찌 보면은 그 모토GP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M1 바이크를 그대로 아론으로 만들어서 공도용 바이크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해도 될 정도의 새로운 바이크이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버리고 이 엔진에 대해서,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린 그런 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행편이 아닌 스펙편에서 좀 모자랐던 부분을 좀 주행편에 알려드리면서 설명하면서 또 느끼면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주행편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또 재밌게 기대해 주시고, 또 이번 스펙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다음에 또 공개되는 주행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류석이었습니다. 안녕.